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봤더니 이거 9월 넷째 주인가요? 그때 25.8%였는데 최저치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최저치 동률 25.8% 긍정 지지율. 근데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부정이 71.3%. 부정은 최대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야 이거 수치가 오마이 TV 이렇게까지 벌어졌네. 오마이 TV 좋아요가 지금 104예요. 지금 보시는 분은 네, 많이 네. 넘는데 이거 진짜 부정 지지율만큼 나와야죠. 71%는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를 600명을 넘겨 주십시오. 네, 계속 늘어날 거예요. 좋아요 시청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자, 근데 이게 25.8 리얼미터에서조차 이제 30을 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시사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뭐 지지율도 이제 계속 하락을 할 겁니다. 네, 20%대가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언제 깨지느냐를 우리가 곧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번 여론조사의 가장 특징은 부정 지지율이요. 부정 지지율이 71.3%까지 그러니까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10명 모이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7명은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냥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한두 친목도 분은 아니고, 그렇죠? 한두 분은 거의 정치에 관심을 없다고 치면 예. 지금 지지하는 사람 거의 한 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한 명과 7명이 모여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소리만 거의 7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임덕을 지나서 데드덕으로 들어왔는데 네. 이 정부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회생 불가능한 정부를 계속 2년 6개월 동안 더 놔두면서 네. 더 많은 이권들을 헤쳐먹게 놔둬야 되느냐? 아하.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바로잡고 발본색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다시 여느냐? 네. 전 지금 갈림길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갈림길에 와 있다. 너무 심각한 지표입니다. 이거 윤석열 네. 정권이 아니 뭘로써 저 위기를 돌파합니까? 김건희 여사를 안 내주는 한 네. 근데 내줄 일이 지금 없거든요. 아하. 뭐 독대를 100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본인들은 순방으로 돌파하지 않을까요? 막 순방으로 또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순방으로 그냥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 그런 순방으로 물 쓰듯이 아하. 쓰잖아요. 예. 물싸대기 들어갑니다. 물싸대기. 아, 홍매화 싸대기도 표싸대기 들어갑니다. 있었잖아요. 표싸대기. 이번에 물싸대기 들어가요. 그 물싸대기 아시죠? 예. 물 퍼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어요. 또 있네요. 물싸대기 들어갑니다. 네. 또 진짜. 있네. 액트지오 영일만 석유로 또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석유. 5천억 든다는데. 또 액트조 얘기하지 마세요. 또 혈압 오르니까. 액트조 얘기하면은 요것도 액트조 또 얘기. 무자격자한테 준 거고. 여기 무자격자를 사랑하는 정부예요. 다 네. 무자격자들한테만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5천억 지금. 든답니다. 5천억. 막 그거 지금 그러니까요. 하려고 막 산자부에서 막 지금 막 예산 잡고 난리 그러니까 났어요. 혈압 오르시는 분들은 오마이 네. TV 많이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십시오. 네. 힘을 실어주십시오. 힘을. 자,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2주차 여론조사인데요. 이걸 보면 지금 뭐 일주일 내내 지지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게 보면은 이게 격차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쭉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9월 둘째 주부터 쭉 계속 벌어지죠. 계속 벌어져. 쭉 벌어지고 있어요. 8월 둘째 주부터 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좁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김대남 씨 이 녹취 파문이 있었고, 명태균 씨 이 계속해서 SNS 글과 또 인터뷰가 큰 또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오늘은 CBS 나가서 인터뷰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2021년 6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수시로 매일 조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와서 면접 좀 봐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선 전, 그러니까 경선 승리할 때까지 6개월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매일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왜 스피커폰일까? 부부니까 부부같이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화를 같이 한 거죠. 스피커폰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같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최진석 당시 이제 선대위원장도 만났고, 그다음에 오세훈, 이준석 당선될 때도 내가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나를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엄청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요건요 예. 정말 심플하게 잘 봐야 됩니다. 심플하게 잘 봐야 제가 됩니다. 예. 오늘도 CBS에서 인터뷰를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언론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넘어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수사 대상자고 네. 지금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뭐 언론에서 무슨 뭐 반론권 보장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진실 규명에?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인터뷰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명태균 씨는요 무덤 파고 있어요.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냐?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네. 2022년도 김영선에 대해서
창원의창 공천이 됐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의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우리가 계속 묻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맞아요. 영향력이 산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정당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음. 그 안에는 김건희가 있고 이준석 당대표가 있고 그 관련자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들끼리 막 친분 다툼하면서 아우 쟤랑 더 친해요, 쟤랑 더 친해요 싸우더니 명태규 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자백을 술술 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고 이렇게 친밀하고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한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걸 오늘 와서 다 자백했거든요. 그 자백의 끝에 어디가 가 있습니까? 김영선 공천까지 가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 힘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 녹취 보십시오. 네. 김영선 1원 한 장 틀리면은 나 가만 안 있고 다 물어버릴 거야. 네. 그러면서 월급을 반띵해 반띵.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본인이 뭐 5년 동안 수입이 없었대요. 뭔 수입이 없으니까 반띵해가지고 돈 다 가져왔으면서 아하. 이것만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명태균 씨가 본인의 영향력을 지금 왜 과시하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뭐 그 검찰에 얘기하고 대해서든 여권 인사에 대해서든 네. 뭐 용산에 대해서든 메시지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이 일부 보호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시와 그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면에 있던 일들 다 드러내고 있는데 네. 그 사실관계가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놓고 보면 아. 이거는 당연히 개입을 했겠다라는 완벽한 추론에 퍼즐을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저는 이거 지금 검찰 뭐 하고 있습니까? 당장 저런 사람 체포 구속해가지고 수사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는요 이게 진짜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랑 도주우려인데 저분이 도주는 안 하겠죠? 네. 증거인멸에 대해서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렇게 뭐 하고 풀어놓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하. 홍준표 시장도 빨리 구속 수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는 지금 이게 나라가 제정신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도 지금 저런 사람 불러다가 뭐 조회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네. 명태균 씨의 어떤 친분 관계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뭔가 단절시키려는 그런 대통령실 입장이 있다 보니까 네. 마음이 좀 다급해져서 만약 그런 신호가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말했잖아요. 음. 아 검경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움직인다. 근데 네. 대통령실에서 꼬리 자르를 하니까 만약에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본인이 압수수색 있었죠. 바로 구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구속당하면 사실 방어권이 침해되고 그냥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네. 각종 그냥 범죄 혐의에 그냥 본인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 자기 방어다. 용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그런데 창원지검 검사들 나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런 나 시그널. 집어넣으면 한 달 안에 하야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예. 검사들을 압박하고 정권을 압박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즐기는 정말 천공이 아니라 예. 명태가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그동안은 이제 창원시 공무원들 좀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네. 뭐 지방선거나 총선 출마하는 이런 후보자들 불러다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런 거 틀어주면서 그랬는데.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판이 열렸다. 아, 내가 갈 때 가더라도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내가 어떻게 이 정권을 만들었는지 소상하게 다 밝힌 이후에 네. 감옥 갔다 와도 우리 허경영 씨 보십시오. 허경영 씨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녀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의 추종 세력을 하나 만들겠다. 그러한 포석, 나의 미래까지 인지도, 나의 브랜드 가치, 바라보는? 나의 보수의 위치를 정말 공고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이런 범죄 혐의자를 그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묻고 싶어요. 네. 아니 뭐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습니까? 아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중대범죄 혐의자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세탁해줘가지고 또 제2의 허경영 만들자는 거예요? 사실 허경영 씨도 언론이 키운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건 아직 유사해 보이고요. 이준석 제가 씨도 언론이 키운 거 아닙니까? 이준석 뭐 대표도 비슷하죠.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최순실 생각해 보십시오. 최순실을 국정농단, 미르, K스포츠 재단 기업 돈 뜯은 거 다 밝혀가지고 최순실 구속시켰습니까? 아니죠. 수사하면서 최순실은 JTBC 예. 태블릿 나와가지고 연설문 고쳐줬다 해가지고 네, 국정농단 맞아요. 시작됐고 최순실이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청사로 직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구속되면서 직권남용 이거 다 네. 밝혀낸 거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저는 제기를 의심한 게 무슨 인수위 직원들 무슨 뭐 면접을 네, 봐달라 네, 했다. 내지는 무슨 뭐 경기도 교육감 서류 누가 받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그거 제가 봐줬어요 막 이러더라고. 임태희 당시 후보.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력서를 명태균이 검증해도 돼요? 그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나 이 공적인 개선에 사인이 들어와서 그 서류 보면서 판단해도 됩니까? 아이. 그게 권력의 사유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네. 지금 자백까지 다 기억이. 나오고 있는데 연설문 고쳐준 최순실은 당장 체포 구속해가지고 네. 빵에 쳐넣어서 그 수사에서 밝혀냈고 명태균은 이게 풀어놔도 됩니까? 그럼 딱 하나 차이점은 최순실은 죄송하다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러면서 맞아요. 들어왔거든요. 근데 명태균은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아하. 협박하니까는 오히려 풀어주는 겁니까? 오히려. 그러면 최순실도 6년 전, 7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그때 박근혜를 협박했어야 됐네. 그렇게 치면. 아니 근데 제가 좀 아니 그 궁금한 말이 네, 맞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러면 지금 상황과 최순실도 비교해보면. 구속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음.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너져도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 복원도 못 시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제가 좀 상황 궁금한 게 자체가. 있어. 음. 임태희 교육감의 이력서를 명태균 씨가 지가 뭔데 봐요, 자기가 검토를 뭔데? 했다. 자기가 뭔데? 이력서를 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자문하면서 저예요라고. 아니 무슨 얘기했어요. 권한으로 아니, 보냐고요? 본인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임태희 씨는 교육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당 활동도 하면 안 되잖아. 그럼요. 근데 왜 기호도 이거를 없습니다. 자기가 왜 봐요? 명태균 씨가 그럼 뭐 대통령한테 받은 건가요? 아,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니.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되는 이렇게 사안이에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를 하고 음. 명태균 씨가 이것을 검토해서 네. 보수 후보로 임태희가 낙점됐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명태균 씨는 비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도 안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비선이 공적인 거에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다 네. 개입을 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적인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자연인일 때는 도움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자연인일 때는. 근데 한 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인수위가 됐는데 네. 공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공적인 권한은 인수위를 통해서 처리하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아하, 감시가 되는 아하.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이 자는 공사구별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공사구별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선 같은 명태균이 판치고 있는 거 이것도 다 위법 사항이 많고요. 네. 나라 자체가 사익의 도가니탕이 된 거 아닙니까? 전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기 업무를 명태균한테 비선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네. 공사구별이 안 되니까 나라가 완전히 김건희 일당의 김건희 패밀리의 사익 파티, 사익꾼이 사익을 추구하는 네. 전장이 됐다라는 거죠. 이 공사구별을 못한 패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의 사유와 최순실로 드러났던 국정농단 세력, 네. 비선, 문고리 다 척결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대통령 탄핵까지 하면서 한 건데 다시 이거는 또 반복이 대통령 되고 있는 것 탄핵을 같아요. 당해도 100번을 더 당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거의 공직을 노략질하듯이 그냥 약탈하듯이 차지하고 있고 음. 그 국가의 이익을 막 전리품처럼 네, 나눠 네. 갖는 그 김건희 일당들이 나눠 갖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아니 있다. 근데 최순실은 들어와서 죄송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뭐냐 이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는 거예요. 아하. 아니 최순실은 들어와서 물론 중죄를 졌지만 지금 깜빵에서 어쨌든 죄를 벌 받고 그 있습니다. 재산도 다 뺏겼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명태균이라는 자는 뭔데 음.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범죄를 지금 자백하고 있으면서 너무 아무리- 당당한 거예요. 네. 노터치야 노터치. 아무 처리도 안 되고 협박하고 네. 있고 이거는 그 나라가 참 아니고 희한하네. 이건 왜 나라가 아닌 그럴까? 거죠. 아니 그동안 경로하고 뭐 조그만 거라도 바로 법적인 대응을 하던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는 쫄면이에요, 쫄면. 쫄면도 뿌렸어 지금 너무 지나가지고 쫄면. 제가 그 한동훈 장관 쫄바지 그랬는데 네. 여긴 쫄면이에요.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너무 조심스러워. 쫄면. 쫄자 돌림. 쫄면. 예, 쫄 형제지. 저희 쫄 요새 형제. 좀 한동훈 대표의 네.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 얘기를 할 텐데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정말 화 많이 납니다. 네, 명태균 지금 케이스는. 명태균 케이스 네. 이게 좀 오늘도 지금 공개한 거는 20분의 1도 안 되는 빙산의 일강인 주장이 계속 되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더 나올 게 많다는 얘기 하면서 뭐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공천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 근데 오늘은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안 했다고 또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요 그 20분의 1도요 네. 왜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밝힙니까? 음. 빨리 체포 구속시켜서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고 수사를 통해서 핸드폰을 밝혀야 된다. 압수수색을 해서 밝혀야지. 네. 왜 명태균의 의지에 맡기냐고요 이 검찰 공무원들 아, 월급 받는 아. 인간들이. 네.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명태균한테 쩔쩔 왜 매고 놀아나냐고 있습니다. 나라가 쩔쩔 왜 매고 놀아나야 있습니다. 돼요 검사들이 노라가. 명태균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아 이거 왜 있을 수 없는 그럴까? 일이에요. 왜 작아질까요? 네. 예. 대통령실의 해명도 사실은 그게 안 맞다라는 게 다 이제 드러나 있고 아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해명도 못 하고 네, 있는 부끄럽지 윤석열 않아요? 대통령 모습, 대통령실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그걸 또 본 다음에 더 이렇게 이제 아예 오늘 라디오까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언론이 또 띄워주고 있어. 나 이게 진짜 와, 전 화가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망가져야 되나? 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아. 아니 이분의 뭐 반론권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 여과 없이 다 내보내고 있는 이런 언론 행태가 아니 보통요 수사 받으러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피의자들이 말을 아끼고요. 네. 이게 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니까 저는 수사기관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루틴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 뭡니까?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내가 지금 20분의 1밖에 안 밝혔다. 그럼 뭐 아. 명태균한테 뭐 자백을 요구할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명태균은 지금. 검찰 수사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런가 봐요. 아이, 정말. 니들은 나를 못 자신감이 잡아놓는다. 있는 오늘 또 인터뷰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 유튜브의 길님이 윤석열 정부는 세도 정치 같습니다라고 실시간 후원해 주셨는데 슈퍼챗의 종말은 네, 막았습니다. 슈퍼챗 아유, 정말은 감사합니다. 막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이 또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기름을 좀 많이 채워가지고 폭격을 더 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듭니다. 폭탄 제조에 기름도 필요합니다. 예. 슈퍼챗 저희 받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